여러분, 마포구 중심권 지역에 소액 투자 포인트가 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 거래량이 4월 거래량이 아직 시간은 며칠 남아 있지만 약 한 6천 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3월 거래량하고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본다면 한 40% 정도 감소한 이런 거래량을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강남권 그 규제 지역에 있는 지역들도 거래가 지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우리 중심 지역이죠. 최상급지 옆에 있는 상급지들, 마포, 성동, 강동 이런 지역들도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면서 신고가 거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포 지역, 우리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 마포 지역을 한번 좀 들여다볼 건데요. 흐름을 좀 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구역과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좀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보시면 강남 3구 2주 연속 확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고요. 지금 마포권이라든가 성동, 양천 이런 데서 지금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새 지금 2억씩이나 오르고 있는 지금 마포 이런 지금 뉴스에 나오는 초점도 있고요. 지금 풍선 효과가 많이 이루어진다. 즉 우리 규제 지역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규제 지역 최상급지 옆에 있는 상급지들로 지금 거래량이 옮겨 붙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 중에 마포 지역, 성동, 강동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용산보다도 높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승률이 좀 높은 것이죠. 일단 마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들이 얼마나 어떻게 오르고 있나 좀 보면 대표적으로 마포 프레스티지 하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최고가 2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34평, 우리가 국평이라고 얘기하는 84제곱미터인데 25억 5천 지금 최고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주 지금 한 5년 차 정도의 지금 준신축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곡선을 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 풍선 효과, 중심권에서 최상급지에서 넘어오는 효과가 계속해서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포자이 2차입니다. 대흥역에 바로 옆에 있죠. 여기도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마포권, 지금 두 단지만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최고가 지금 22억 4천. 지금 신축도 아니고요. 한 10년 차가 넘어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입지 여건은 역세권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는 아파트이긴 한데 아무튼 마포권 전체가 지금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이유들은 지금 왜 나타났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입니다. 우리가 서울 지역 입주 물량 많이 보셨을 건데 서울의 입주 물량 지금 보시게 되면 앞으로 내년 이후에 지금 황당합니다. 이 정도로 공급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 중심지 가격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포구 역시도 띄워놓고 보면 적정 수요는 한 1,800세대 정도로 봅니다. 근데 지금 내년 이후에는 거의 공급 물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공급 물량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마포구 역시 똑같다. 그래서 이런 중심권 지역 공급 물량이 없는 이런 상급지 지역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포권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일단 마포는 공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포는 딱 세 가지를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과 교육과 어떤 직주 근접 효과를 볼 수 있는 주거 선호도 높은 곳,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일단 교통으로 보시죠. 이 공덕역이 4개 노선이 지나죠. 5호선도 있고요, 6호선도 있고요, 경의중앙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을 지금 갖고 있는 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마포로 해서 마포대교로 해서 여의도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마포권 서강대교를 통해서 여의도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용산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용산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또 위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서대문 쪽으로 해서 도심, 우리가 광화문, 종로, 을지로, 청계천 이런 한양 도성에 있는 도심, 결국은 우리가 서울의 3도심 중에 한양 도성 도심, 여의도 도심 이 두 지역 도심권을 중심에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권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만큼 교통 사통팔달로 펼쳐져 있는 교통 여건, 또 뭐 철도 교통, 또 도로 교통 여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포권 가격 상승을 시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한강변에 입지에 위치해 있고요. 강북권에서는 우리가 마용성 하듯이 마포 다음 용산이고요. 용산구 다음엔 성동 뭐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이어지듯이 강북의 핵심은 한강변으로 역시 마포, 용산, 성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통 여건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층이 항상 꾸준히 있는 곳이다. 거기에 좀 전에 보신 대로 공급량이 굉장히 모자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조금 특이한 점은 이 공도권이라든가 이 인근 지역으로 지금 사실은 신규 아파트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신규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 높진 분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 업무 시설 얘기를 좀 전에 드리다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의도권이라든가 이 도심권에 대한 업무 시설에 대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업무 시설들에 대한 배후 주거지 접근이 5분, 10분이면 가능하고요. 또 도심으로 들어오는데도 10분, 20분 선에서도 가능한 어떤 입지를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거 수요는 차고 넘친다.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여기에 교육 여건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흥역 주변으로 지금 학원가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실질적으로 서울여고라든가 뭐 이런 등등 그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숙문이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들이 다 지금 포진해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촌이라든가 이대권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연대라든가 연세대학교, 또 뭐 서강대학교, 또 홍익대학교, 뭐 이런 이대 뭐 이런 학교들이 한마디로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주 젊은이의 도시, 그 교육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흥역 주변으로 신규로 지금 학원가가 굉장히 크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교육 여건이 지금 서북부 쪽, 서북권 쪽으로 굉장히 중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교육과 교통과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심 접근성으로 인한 어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포에 조금 숨은 포인트 한 군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신수 13구역입니다. 신수 13구역. 좀 이따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일단 대흥역 역사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공동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신수동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공동역 바로 옆이다 보시면 되고, 마포의 어떻게 보면 중심권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강하고 마포 지역이 한강과 가까운 곳이 많은데, 일단 신수 13구역은 한강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한강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원래 2006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2014년도 이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정비사업, 뭐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관심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50% 이상의 반대로 해서 정비구역을 해제시킨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정비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지금 굉장히 진심이죠.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공급에 대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 사업밖에 특별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렇게 입지가 좋은 신수 13구역, 지금 멈춰서 있던 곳이 진행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냐? 한번 찾아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바로 지금 공덕역입니다. 이쪽이 지금 공덕역 사거리고요. 신수동은 바로 6호선으로 한정거장 옆에 있는 대흥역입니다. 대흥역과 광흥창역, 이 중간에 껴있는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이 구역이 신수 14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강과의 도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한 5분, 10분이면 한강과 도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비사업을 고밀도로 했을 때는 좀 상층부 같은 경우는 지대 높은 곳은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당연히 역과의 거리는 역세권 지역으로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건너편으로 보면 또 염리 5구역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입지 여건상은 마포권에서 공덕과 인접해 있는 좀 중심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있는 가까이 있는 광흥창역 주변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특히 광흥창역은 향후에 지금 서부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고 이미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마포의 가장 핵심 공덕역 인근의 한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 여건도 굉장히 우수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근처에 학원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교육 때문에 전입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신수 13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수 13구역 이제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통기획이냐 복합개발이냐 여러 가지 재추진은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신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통으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면적은 한 42,000제곱미터가 되고요. 전체 현재 구역계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상은 한 550세대 정도 조합원 수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약 1100세대 정도로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일단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일단 입지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입지고요. 마포권 일단 굉장히 좋은 마포에서도 좀 노른자위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입지, 사업성, 타이밍이잖아요. 자, 입지 보자고요. 입지가 어떻게 좋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서울에는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중심권으로 오셔야 됩니다. 마포권 믿어 의심할 수가 없는 동네죠. 주변 시세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 지금 25억대 부평 25억대를 가고 있습니다. 5년차 아파트가 이 아파트 만약에 이쪽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좀 흐른다 그러면 30억대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입지 면에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라고 표현이 들고요. 사업성 면에서 우리가 사업성 용적률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요 정도 사업성이면 나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반 분양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도 그 일반 분양을 얼마에 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중심지를 자꾸 찾는 이유도 주변 시세를 자꾸 알아보는 이유도 일반 분양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32평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최소한 20억, 25억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와 사업성, 타이밍 하나 더 잡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정비사업 언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정비사업 많이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가격은 어차피 상승을 하지만 초기 단계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왜? 초기 단계에 상승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식에 상승을 하게 되는 게 정비사업의 어떤 가격 상승 폭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구역 지정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든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든가 관리 처분 뭐 등등등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초기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비사업 지금 이렇게 붐이 일고 역세권 아니면 신통기획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은 무조건 초기가 좋다. 또 이 초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이 조금 진행되면 일자 상승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
뭐 권리 선정 기준일도 또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허가 지역으로 또 묶이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거래할 수 없는 부분이 일정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가격도 굉장히 좀 1차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승하는 폭이 높아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근처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염려 5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지금 거기도 구역 지정 단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실평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7, 8평 밖에 안 되는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가 지금 뭐 한 7, 8억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 금액이 한 5억대 한 중후반은 가져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투자 금액이 높다. 지금은 투자 금액이 한 2억대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입지와 사업성, 타이밍 모든 게 좀 잘 갖춰진 신수 13구역 지금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지면에서 워낙 좋고, 또 지금 현재 초기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액 투자로 마포의 중심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포와 뭐 이런 지역에 정비사업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단계들이 많이 진행된 곳들이 많아서 소자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좋은 위치에, 좀 기대되는 입지에 작은 자본으로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포권역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이 마포, 이런 성동구,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어떤 흐름 속에서 시세 변동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 안에서 마포 안에서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 있을 만한가, 이런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에 신수 13구역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세미나 때 오셔서 세미나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 갖고 한번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